자, 두 번째 예제는 포스코 DX인데, 하여간 뭐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제 부분을 조금 더 교육 교재로 정형화해서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9월 교육 그 기초부터 다시 좀 잡아드리고 10월부터 이제 방송 개편 낼 때 교육 강좌 기초편은 좀 오픈도 해드리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계속해서 교육이 진행이 되잖아요.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까지는 진행이 안 된다 할지라도 실전 기준은 다 교육이 되잖아요. 장중에 이것저것 신경 쓰여서 정신 못 차리고 저도 횡설수라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문자는 뭐 이렇게 나간다는 건 뭐 알고 계시니까 이게 뭐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교육만에 집중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 두 번째 예제에서는 이렇게 8월 20일 또 23일, 24일 또 25일 문자는 여기 좀 안 들어가 있는데 문자까지 여기 있네요. 문자까지 다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에 25일 날 8통의 문자가 나갑니다. 이러한 기준에 매수가 왜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2차 전지가 일부 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가지고 계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놓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2차 전지 특집은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건 유료가 아니라 무료로 오픈을 해드릴 건데, 지금 뭐 2차 전지 또 말씀드리면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짧게 끊어주면은 테슬라의 기준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일단 테슬라의 기준에 절대적으로 저평가가 아니죠. 엄청난 성장주로 설정이 돼 있고요. 뭐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나 뭐 지금의 2차 전지 그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뭐 PER이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진짜 뛰어난 기술주의 기준에서도 이들의 뭐랄까요, 기준점처럼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종목군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뭐 앞서 뭐 엔비디아 쪽도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고 테슬라도 들여다보는 건데, 엔비디아 쪽의 기준이 올해 들어서 200% 이상, 그 이상으로 올라왔죠. 사실 뭐 250% 되려나요? 그렇게 해서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 순위가 6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우디 아람코가 2위였어요 사실. 근데 사우디 아람코를 제외하고 나면은 미국 시장 기준에서 5위의 기준이 됩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가 이제 뭐 올해 반등이 나올 때 시가총액 순위가 좀 올라왔었고, 그리고 작년 11월에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미국 시장 기준으로 아마 5위였을 거예요. 작년 기준에. 엔비디아가 한 단계 밑에였고, 뭐 버크셔 해서웨이보다는 위였으니까. 그러던 테슬라의 흐름이 다시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테슬라만 기준을 잡아서 놓고 본다면, 테슬라의 기준에 월봉입니다. 이게 뭐냐면 두 번의 주식 분할. 미국 주식은 액면 분할이 아니에요. 주식 분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이제 주식 분할을 단행하게 되는데, 이 두 번의 주식 분할을 단행하고 나서 형성시켜 놓은 월봉. 무슨 말이냐면은 이 테슬라의 기준에서는 단 한 번도 이 고점을 못 넘겼어요. 이게 21년 11월입니다. 21년 11월. 21년 11월 이후에 단 한 번도 고점을 못 넘겼거든요. 테슬라가 성장주고 뭐 대박인 것 같고, 우리나라 뭐 서학개미들, 서학개미들 테슬라에 몰빵을 하고 있고, 뭐 테슬라가 엄청난 뭐 수익이 난 것처럼 2022년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결국은 테슬라는 수정 주가로 했을 때, 주식 분할을 두 번을 했는데 그걸 수정 주가로 놓고 봤을 때 414달러를 찍은 이후에 단 한 번도 그 고점을 형성한 적이 없고, 70%의 수준의 조정, 또 작년 11월 대비해서도 뭐 상상을 초월하는 조정. 이게 이제 두 번째 액분 이후의 기준이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이게 67%의 조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흐름인데, 이 테슬라를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19년도의 기준에서도 강세를 뗐어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게 올라온 건 아닙니다. 근데 이때는 말 그대로 그냥 자율적인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의 가격 탄력이라고 저는 설정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 규모도 그렇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2020년부터 코로나19 터진 이후에 여기까지 뭐 속단편으로 미친 듯이 올라옵니다.
이때 다 같이 움직인 거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이 다 같이 움직여요. 그럼 이때 정확히 뭐가 있었냐면은 미국의 대선이 있죠.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의 여론조사가 40% 초반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겠다라는 기대 요인이 커져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친환경입니다. 공식적으로 정치자금 후원 맞는 게 친환경. 공화당은 전통에너지. 그래서 또 그거 이외에도 이제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방산. 그리고 이쪽은 IT. 민주당은 이게 완전히 나뉘어져 있어요. 그 투표도 마찬가지. 공화당은 완전한 보수층의 백윤 위주의 마초 기질의 야 중국 다 덤벼 뭐 이런 개념. 그래서 뭐 하여간에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길어지니까 그러면 그 친환경에 대한 얘기만 하게 된다면 친환경의 기준에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되고 교토 의정서를 발의를 합니다. 부시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그 의정서 파기해버려요. 그리고 다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고 파리 기후협약을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되자마자 파리 기후협약 탈퇴해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러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자마자 탄소 배출권을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냥 미국이 시키니까 특히 우리나라나 미국 우산 밑에 있는 쪽은 예예 형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된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오바마 대통령 때에 공화당을 지지하는 쪽의 16개 주와 그리고 탄광업체 2군데가 행정소송을 하죠. 행정소송을 해서 미국의 환경청이 너무 과도한 오버를 한다. 자기 권한 이외의 기준을 가지고 환경세를 부과했다. 그것이 너무 과도하고 이건 불공정하다라고 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는데 그게 민주당 정부인 지난해 6월에 대법원 판결이 환경청이 잘못했다 배상하라라고 최종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친환경의 기준에 민주당이 정책을 피는 게 무조건 옳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공식적인 정치적 후원을 받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논리의 그 부분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받은 거죠. 거기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이런 부분도 굉장히 확산이 됐던 거죠. 근데 지금은 글로벌 시장에서 뭐 리튬 가격의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부터 해서 각국의 중앙정부가 더 이상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축소를 시키고 있는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완성 전기차 업체 자체가 지금 휘청되고 있는 거죠.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정책 부분 또 공식적인 정치적 후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걸프전 이라크전이 납니다. 대표적인 방산과 전통 에너지에 대한 기준이 잡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무기를 우리나라에도 이제 팔아먹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범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92년부터 이제 2차 전지 사업을 했던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LG 화학이 가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연간 단위로 처음으로 흑자 전환한 게 2020년입니다. 그렇게 돼서 IPO를 진행하고 물적 분할을 했고 그 덕분에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도 엄청난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된 거죠. 왜? 물적 분할 발표 이전의 시가총액이 40조, 60만 원 이하 40조 수준. 그리고 물적 분할을 하고 나서 LG에너지 솔루션과 LG화학의 시가총액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170조 수준, 160조, 170조 수준. 그러니까 뭐 하여간 그 내용이고. 그래서 테슬라의 기준이 2차 전지 산업 자체를 다 이끌어줬는데, 그죠? 얘가 이끌어줬다기보다 정책이 그랬던 거고 여러 가지. 얘는 단 한 번도 그 고점을 못 넘기고 있고 하다못해 현대차, 기아도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업황 정점에 달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주가는 매수가 그렇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눌렸어요. 그런데 2차 전지만 올해 들어서
날라간 업종군이 있죠. 업체들이 있죠. 그게 에코프로 그룹주하고 지난해 하반기에도 에코프로가 움직였지만 BM은 못 움직였거든요. 올해 들어서 에코프로가 미친 듯이 가고 BM도 날아가고 포스코 그룹주들까지도 미친 듯이 날아가고 그거는 우리가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 수익을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수익도 못 내고 지금에 와서 뭐 정점이다 하면 큰일 나죠. 욕먹죠. 근데 우린 그 수익 다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제약바이오의 비이성적인 테마도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 거예요. 미국의 오바마 정부 때 오바마 케어인가요? 그걸 단행하면서 미국 쪽의 바이오 업체들이 성장했던 부분. 공화당은 전통 제약주를 선호합니다. 그 부분이 셀트리온 그리고 특히 이제 한미 약품 이런 쪽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서 비이성적인 변동성의 확장이 있었고 그 후폭풍이 뭐 어마어마했죠. 근데 그 당시에 비이성적이라고 해서 수익을 안 낼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금이 쏠려서 변동성이 나오면 그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테슬라가 저평가든 고평가든 테슬라가 고점을 넘겼든 못 넘겼든 2차 전지에서 우리 종목군들이 거래를 수반하고 그것을 명분으로 움직인다면 따라붙으면 돼요. 그게 소형 잡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국내 시장 4위, 5위, 6위까지 올라올 정도로 60조 원대, 50조 원대, 40조 원대까지 올라올 정도의 변동성의 확장. 거래대금이 8조를 찍을 정도의 변동성의 확장이라면 따라 붙는다는 거죠. 단 그것이 최종점에서 꺾인다라고 했을 때는 테슬라가 저평가해서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명확하게 펀더멘탈적으로 안 된다. 그럼 못 본다. 기술적으로는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기술적으로 제한적이다. 라고 한다면 못 들어가요. 그럼 포스코 DX는 왜 보냐? 월요일날 폭등할 거냐? 그건 나도 몰라.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월요일날 폭등할지. 다만 3천만 주의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이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논리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스코 DX가 폭등 나왔어요. 왜요? 23일 날 이사회 열고 코스피 이전 상장을 의결했어요. 이거 7월 10일 날 나온 뉴스예요. 그리고 얘 이외에 에코프로인가요? 뭐 하여간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가 있었어요. LNF도 얘기가 있었는데 뭐 안 간다고 그랬나? 하여간에 코스피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호재다 아니에요. 코스피에 이전하면서 여러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건 뭐 포탈 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금 조달할 때 코스닥에 있는 것보다 코스피에 있는 것이 자금 조달이 유리하다든가 금리가 조금 더 싸다라든가 기업 등급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규제 부분도 코스피가 좀 더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수월하다라든가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또 이전을 하겠죠. 근데 그것이 펀더멘털을 개선시키냐? 그건 아니야. 대표적인 예로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그리스가 이머징 마켓에서 유로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유로 국가에 포함이 되면서 그리스가 선진 시장으로 들어왔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들어가자마자 폭락을 했어요. 이머징 마켓 자금 나가고 선진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선진 자금이 오히려 제한적이더라. 시가총액 비중이 제한적이어서. 그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상증자가 호재다, 이전하는 게 호재다,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 MSCI 지수에 편입하면 뭐 대박이다,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 부분을 꼭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포스코 DX의 경우는 우리는 저 부분이 이슈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교육을 해드리고 조금 있다면 더 나올 수가 있는데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들여다보는데 수급과 심리의 논리를 찾고 있다. 그 심리라는 부분은 이러한 내용들. 이게 모멘텀이 돼서 수급이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거나 거래가 최상으로 터져주면 그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펀더멘털적으로는 지금 뭐 엄청난 고평가인데 결론적으로 포스코 DX는 4월부터 들어갔고 그죠? 그 4월 13일, 14일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그게 15, 16이 토요일 일요일이고 17일 날 상한가 18일 날 19,000원까지 폭등 11,000원대에 들어왔던 거 19,000원까지 폭등 그리고 나서 6월 말 7월에 들어갔죠.
6월 말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DX 들어갔다가 조금 고생을 했어요. 그랬다 7월 달에 뭐 어마어마하게 폭등. 그 다음에 8월 21일부터 종목 검색해서 나와요. 8월 21일, 8월 22일, 8월 23, 24, 25일까지 매일 나옵니다. 포스코 DX가. 그래서 2차 전지를 방금 설명드릴 때 아니다라는 표현을 드렸잖아요. 정점에 달했다라고. 근데 개별 종목에서는 시가총액 극대형주 4종목을 꼽는다면 뭐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쪽 빼고 변동성이 있었던 쪽을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 4종목 중에서는 그나마 MSCI, FTSE 편입 설정에 대한 이슈가 있는 에코프로의 부분을 개별 기준 또 에코프로 자체의 거래가 수반돼서 검색에 튀어나오면 그 정도 수준에서 볼 수 있다. 아니 10만 원대에서부터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찍고 40까지 밀렸을 때도 강력한 매수. 또 40만 원에서 80만 원 찍을 때까지 강력한 매수. 또 80만 원, 82만 원 찍고 밀려 내려와서 50만 원 이탈되고 나서도 편입 관점을 설정해 드렸단 말이에요. 7월 중순까지도. 지금의 경우는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배터리 아저씨가 얘기한 것처럼 300만 원 간다? 갈 수 있지. 펀더멘털 상으로 버겁다는 거고 시장 시가총액의 순위에서도 완전히 이건 아니고 거기다 벌써 이미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성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야 이거 진짜 가? 가는 놈이 왜 1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깨져? 이런 의구심. 그나마 에코프로는 괜찮은데 나머지는 뭐야? 에코프로 BM이 어떻게 이렇게 깨져? 에코프로가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을 넘겨? 그걸 가지고 보도자료는 이게 정상. 미친 거 아니야? 지주사가 어떻게 사업사를 시가총액을 넘겨? 자체 사업이 있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자회사에 대한 부분, IPO에 대한 부분 아닙니다. 결론은 포스코 DX도 철저하게 말씀드리면 저평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고평가의 프리미엄이 상상을 초월해요. 앞으로 얼마큼 더 성장할지 모르겠지만은 컨센서스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 기준에 우리는 7월 중순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기술적으로 거래 터지니까 들어갑니다인데 지금의 경우는 2차 전지는 정점 끝났고 포스코 DX는 거래대금만 수반된다면 개별 기준에 들여다볼 수 있다. 펀드멘탈은 두 번 다시 얘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들어가? 펀드멘탈 상으로. 그래서 첫 번째 시간 1시간 내내 설명드린 이 내용 심리, 거래소 이전, 모멘텀, 명분 그걸 바탕으로 수급, 외국인기관이 사느냐 사주면 땡큐한데 제한적이죠. 막말로 뭐 무슨 뭐 한 뭐 1억 5,200만 주짜리에 50만 주 샀어. 0.3% 샀다고 주가가 10% 20% 올라오면 그럼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수급이 아니라 이제는 얘는 유가증권 시장 또 코스닥 시장 전체 합산해서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올 수 있느냐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형성해 놓은 사상 최대치 고점 45,400원을 넘길 때 거래대금이 금요일처럼 1조 3,300억, 1조 4,400억 넘길 때가 1조 4,400억이에요. 그걸 넘길 수 있냐? 그 거래대금을 넘기지 못하고 올라가면은 신뢰도는 결여된다. 그러니까 조금만 휘청하더라도 무조건 팔고 차익 실현하고 나온다. 얘를 추세 매매를 해서 이전하니까 끝내줘요. 아니 이전하니까 끝내줘요라고 했을 때 외국인이 삽니까? 기관이 삽니까? 아니 좀 산 것 같은데 코딱지만큼 0.2% 사고 13%가 올라와요? 두 번째 기준은 그들이 안 사면 거래대금이라도 터져야 된다니까. 계속. 근데 월요일날 3천만 주가 안 터지면 우리도 갖고 있잖아 지금. 3천만 주가 안 터지고 음봉이거나 꼬리가 달리면 차익 실현 해야 된다. 응? 45,000원대 사신 분들이 계신다면 손절을 해야 된다. 그것이 10시 반까지 가급적이면 미국 장에 폭등으로 마감했으니까 테슬라도 좀 올라왔으니까 9시 반까지 혹은 10시까지 가급적이면 고점 대비해서 3% 5%안 밀리기를. 5%는 과하죠 솔직히. 3%안 밀리기를. 3%도 과하지. 장 좋으면 계속 좀 강해져야지. 그래서 강세를 띄었을 때에도 3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이 형성되지 않는 강세면 추가 매수를 들어가기에 참 어려워집니다. 왜? 이젠 고점 자락이기 때문에. 3천만 주가 안 터지고 5천만 주가 안 터지고 1조 4천사백억 1조 4천사백억이 그걸 넘길 수 있냐? 그걸 거래대금을 넘기지 못하고 올라가면은 신뢰도는 결여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월화수목금 매수 사인을 강도 있게 드릴 때 들어갔어야죠. 이게 6월 16일이에요. 4월 13일 첫 접근했을 때 그때가 아니라 4월 14일 이전에는 포스코 ICT였어요. 그때는 1조 미만일 때도 있었고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어서 얘가 한 3천원대부터 움직였나? 하여간에. 그래서 개별적으로만 들여다보고 검색해 나오더라도 제한적으로 봤는데 4월 13일 11,000원 기준 1조 7천억 수준에서는 매수세이 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18일 날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6월 달에 이렇게 13,000원대 검색해서 나오니까 종목 딸랑 2개 매수. 그 다음에는요 7월 20일 29,000원 매수. 이때까지는 매수죠. 6월 말 7월까지 엄청난 매수를 했고 엄청난 수익을 냈고 차익 실현이 좀 빠르게 됐다 할지라도 뭐 미련없고, 그러고 나서 이게 얼마까지 가요? 45,400원 찍는 거예요. 이게 13,000원, 23,000원, 29,000원, 그리고 이게 45,400원까지 찍은 겁니다. 찍고 나서 밀려 내려온 게 3만 원이 깨진 거예요. 3만 원 깨졌다가 매수 신호가 나온 게 언제? 8월 21일부터 해서 3만 300원부터 매수인이 나온 거예요. 얘는 박성재 TV 13시 방송에서 꽤 많이 나왔었죠. 꽤 많이 나왔어요. 꽤 많이 나와서 13시 종목 검색기에서 그렇게 해서 뭐 초대박이 났던 종목이 사실 포스코 DX는. 주가의 거래대금은 선행 그리고 동행을 합니다. 미래 주가 예측을 해요. 얘가 만약에 에코프로처럼 거래대금이 4조, 8조 이렇게 터졌다면, 그렇게 터질 일도 없지만 그렇게 터졌다면은 두 번 다시 못 들여다보는 건데, 지금 1조 4천억의 규모는 수반될 수 있는 거래대금이다. 4시간 이상을 교육받으신 것처럼. 수반되지 못하면 그러면 안 된다니까. 수반되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니까. 21일 날 아까 보셨죠? 검색기에서는 33,300원, 그리고 이건 32,000원, 그 이전에 33,300원에도 그리고 21일 날 그 모바일 버전에서 캡처했을 때는 32,700원. 요게 이제 HTS 기준에 진입, 이렇게 진입. 그리고 요때는 거래가 제한적이었어요, 사실. 거래가 그렇게 돼 있고, 8월 22일 날 그렇게 해서 1,500만 주의 거래가 실리면 좋겠다. 그러면은 얼마예요? 3만 주대니까 4,500억, 5천억 정도의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서 교육받은 게 1조 4천억의 거래대금이 터진 상태에, 아니 어떤 애들은 뭐 8조가 터져서 안 된다 그러고 어떤 애는 5조가 터져서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얘 왜 얘는 된다고 하느냐. 말씀드렸잖아요. 에코프로도 여기 100만 주 넣어놨죠. 그럼 에코프로 100만 주면은 최소 범위가 1조 2천억, 1조 3천억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동성 매매 기준 정도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소폭에 2차 전지를 꼭 하겠다라고 한다면 21일 날 그나마도 얘네 둘이 좀 반짝했으니까. 그리고 포스코 DX 경우는 1조 4천억 곱하기 그러면 70%면은 1조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시가총액이 4조 5조짜리가 뭐 그냥 건들면 1조가 나오나? 한미반도체도 막 그냥 건들면 막 1조 나와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7월 26일 이후에 얘는 가격 조정이 30% 50% 수준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45,000원에서부터 30% 이상 조정을 받아서 3만 원 이탈됐으니까 거기서부터 돌리던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러면은 5천억의 거래대금이 터지면 어떻게 된다? 8월 20일, 뭐 23일 이런 기준에 5천억이 터지면 거래대금 최상이죠. 10위 안에는 무조건 들어오고 5위 전후에 놓여질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거래대금 5위 전후에 놓여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터지면은 말 그대로 뭐 상한가는 기대를 못해? 얘도 상한가를 간 종목인데? 이해되세요? 거래량 기준, 저 거래량의 기준이 최소 범위 2천억을 설정해서 들여다보는데 종목별로의 고점 거래량이 있으니 그 거래량의 거래대금의 70%를 설정한다. 그 70%에서도 그게 과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본다. 단
지금 1조 4천억 터진 애를 그 다음날 아이 뭐 5천억만 터지면 돼.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1조 3천억 터진 애를 아유 뭐 5천억만 터지면 돼.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이때만 해도 8월 21일 월요일, 8월 22일 화요일 이때만 하더라도 포스코 DX의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21일부터 보여드린 거고 33,300원이 아까 한미반도체 보셨을 때 8월 16일, 17일, 18일 16, 17일 날 기준이죠. 17일 날 포스코 DX가 8월 17일 날 33,300원이었어요. 그게 떠 있었단 말이죠. 8월 17일 날. 그리고 하여간에 뭐 본격적으로 문자가 나갔다 기준 잡으면 뭐 8월 21일, 22일 13시에 또 이렇게 뜨고 종목이라고 딸랑 2개 떠 있어요. 그리고 13시 방송 기준에 V1000에만 종목이 떠 있고 V1300원은 종목이 지금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수식을 낮게 잡아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2시 38분에 포스코 DX가 거래가 터져줍니다. 2시 38분인데 2시 넘어서부터인가요? 거래가 바바방 터지죠. 그죠? 터진 이유는요.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바바방 막판에 시가총액 5조짜리 종목치고는 사실 그런 이슈 때문에 변동이 이렇게 확장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물론 뭐 5%의 기준이긴 합니다만 드뭅니다. 이미 벌써 변동이 있던 종목이고 고점 대비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저러한 흐름이 나온 거예요. 결론은 21시 방송에 22일 날 거를 설정을 해서 보여드린 거고 요 흐름이 23일에도 똑같이 연동이 돼요. 아직까지는 뭐 거래가 그렇게 월등히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2천억까지는 안 된다. 얘는 시가총액 규모도 있고 결국은 5천억 수준의 거래가 터져줘야 된다. 1,500만 주 터져주세요. 터져줘야만 합니다. 그랬더니 이날 이제 거래소 이전한다라는 공시 내용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이사회 의결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날 이제 장 막판에 오히려 이제 그날 막판에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6% 7%까지 내려갔었나요? 그랬던 거기 이제 확 치고 들어 올린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저점 대비 15% 이상 아마 이날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이전 상장의 기준에서 설정해 드린 게 아니라 저가를 찍고 32,000원을 찍고 그리고 나서 돌리는 과정 속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다 그랬죠. 여러 이유가. 그래서 2차 전지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23일 날 되돌릴 때 추가 편입 그리고 검색기에서 2시 넘어서 아까 제가 22일 날로 착각을 했는데 23일입니다. 23일 날 2시 넘어서 거래가 빵 터지면서 바닥 대비 15% 이상까지 들어올려진 거죠. 공시 나오면서요.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고 그죠? 그리고 24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발짝 빼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23일 막판에 여기 이제 거래 눈에 띄게 터져 있는 거 그렇게 해서 24일 날의 기준에서는 결론적으로 2천만 주로 거래량을 상향을 시켜드립니다. 2천만 주로 거래량을 1,500만 주짜리였대. 근데 막판에 이제 거래 터트리고 움직임이 나왔고 이제는 주가가 45,400원까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요 가격에서 10%까지 올라왔으니까 주가가 39,000원대까지인가요? 37,000원대? 37,500원에 끝났나요? 그럼 37,500원이라고 잡으면 고점이 38,550원? 그럼 예를 들어서 38,050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38,000원이라고 잡으면 이제 7,000원만 올라오면은 사상 최대 신고가예요. 그 7,000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가볍단 말이죠. 얘도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또 벌써 변동이 있던 종목이고 그래서 최소 2천만 주. 그럼 얼마예요? 거래대금이 8천억 수준이 됩니다. 8천억 수준에 변동성이 시초가 대비 5에서 10% 나오면 직전 그 45,400원 수준까지 뭐 45,000원, 뭐 4만 원 이상, 4만 원 이상이 되겠죠. 4만 원 이상 형성될 수 있다. 그럼 그 다음 범에 이제 1조 넘기고 1조 4천억 넘기고 하면은 그러면 신뢰도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펀드멘탈은 뒷받침이 안 되는데 또 2차 전지는 저는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거래소 이전 상장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주가 올라갈 수 있다? 아니 누가 사주냐고. 누가 사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뻥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거짓말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믿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이니까.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할 때, 야, 이전 상장을 명분으로 얘를 주가를 땡길 수 있을까? 그걸 땡기려면은 당장 월요일 날 프로그램 수급이 됐든 누가 공격적으로, 얘도 하루에 300만 주씩 들어왔어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막 그렇게 300만 주씩 프로그램 막 눈에 띄게 들어오든가. 그건 개인이 아니잖아, 그렇게 따지면 뭐. 아무리, 해치 물량이라고 개인이 매수하고 CFD에서 해치 물량 하더라도 그 300억을 어떻게 들어와? 300만 주를. 300억이 아니라 300만 주를. 그러면 금액으로 얼마예요? 300만 주 순매수면은 5만 원, 4만 원만 잡아도 1200억인데 불가능하지. 레버리지를 아무리 쓴다 그래도. 그러니까 결론은 메이저가 사는 게 눈에 확 띄든가. 올라요 안 올라요 그러는데 나는 모른다니까. 거래소 이전 상장 가지고 그거는 재료가 아니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걸 명분으로 오르게 된다면 장중에 외국 기관이 때려 사는 게 눈에 보이든가. 추정치 말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매수나 이런 게. 두 번째는요, 그게 안 보이면 거래가 터져야 된다. 누가 사는지 모르겠지만 거래가 죽어라고 터지면서 양봉이야. 죽어라고 터지면서 양봉이야. 그러면 그 죽어라고 터지는 거래가 얼마? 이제는 물러설 자리가 없잖아요. 1,000원만 더 움직이면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야. 그럼 사상 최대치에 맞는 거래가 터져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제는 2천만 주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3천만 주가 터져줘야 돼. 3천만 주가. 그래서 24일에는 41,200원인가를 찍어요. 41,200원인가가 고점일 겁니다. 포스코 DX가. 그래서 어떻게? 전량 차익 실현하죠. 왜? 찍었는데 양봉인데 왜 팔아? 근데 양봉인데 꼬리를 달고 내려와. 그리고 거래가 제한적이야. 응? 거래가 제한적이야. 그러니까 일단 차익 실현하고 거래가 터져주는지 그 부분을 놓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24일 날의 기준에 포스코 DX가 꺾였고 25일 날 기준에 올라갔나요? 23일 날 기준에 올라갔나요? 시간의 거래가 24일이고 잘못 들어가 있네요. 예제가 요거 제가 나중에 빼서 올려드리고, 결론은 8월 25일 날 9시 15분에 우리가 재차 편입을 합니다. 우리는 39,000원대 차익 실현을 다 했는데 3만 아니지 얼마죠? 4만 원 수준인가요? 하여간에 전 거래일에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을 다 했는데 주가가 더 치고 올라와요. 마지막 자락이 38,000원 이하였던가? 하여간에 더 높은 가격에 사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라이브 방송에 계셨던 분들은 개장 초에 그나마도 문자가 나가기 전 가격에서부터, 문자가 공식적으로 41,500원인가부터 나갔을 거는데 요 가격 즈음에서부터 요 가격 즈음 38,000원. 아니 뭐 헷갈린다. 하여간에 뭐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교육의 기준이니까 교육의 기준에서 개파락 기산 프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이제 돌려졌을 때에 빠르게 시초가를 넘기면, 그러니까 시초가를 넘기면 37,800원 넘기면 그때의 흐름에서부터 고가 41,550원을 넘기면 편입 설정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 결론적으로 25일 날의 기준에 문자로 나간 거는 조금 늦게 발송이 된 거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 계셨던 분들은 조금 일찍 편입 설정이 잡힌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포스코 DX가 이날의 기준에 1조 3천억을 터뜨린 거예요. 그럼 9시 20분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8월 24일 날 2천만 주로 잡아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3천만 주 뭐 그 이상 3천만 주 터져야 된다. 신고가가 나오려면은 거래가 충분히 실려야 된다. 그러면 그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만약에 3천만 주의 기준이면 3천만 주 곱하기 얼마? 20%잖아요. 9시 반의 기준에. 9시 22분에 벌써 530만 주래요. 이해되세요?
1조 4천억을 넘기거나 그 수준의 거래가 수반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 최소 범위 1조만 넘겨도 되고 사실상. 그러면 1조 4천억이라고 기준 잡을 때 대략적으로 3천만 주 정도 실리면 주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그렇게 됐을 때의 기준에 대략 뭐 1조 4천억 수준이 터지겠구나. 그 정도면은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겠다. 앞전 고점 넘기는 거에 대해서. 3천만 주에 9시 30분 기준에 얼마? 20%니까 600억이 터지면 되는데 벌써 이미 530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양봉이잖아 지금. 고가 대비해서 양봉이죠. 어떻게 돼요?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그래서 계속 따라간 겁니다. 계속. 거기에 거래대금이 1위. 에코프로도 훌쩍 넘어서는 1위. 벌써 이미 이게 9시 36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9시 36분이 맞다라고 치면 9시 36분에 이미 거래량은 1000만 주. 그러면 600만 주 터지면 된다고 그랬는데 1000만 주가 터진 거고. 그죠? 거래대금은 우리 계산 방식대로 하면은 이거 2조까지도 나오겠는데? 9시 반에 전체 거래대금의 20%가 터진다고 우리는 설정을 하니까 야 이거 꼬리 쭉 달고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고점만 계속 넘겨준다면 2조까지 형성되겠는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보시죠. 25일 날의 기준에 우리가 잘 보시면 이게 1,500만 주씩 거래를 설정을 했다가 23일 날 시간 2시 넘어서 거래가 빵 터진 이후에 2천만 주를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1,500만 주와 2천만 주의 차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윤정도 마음대로 설정한 게 아니라 1조 4,400억까지 터진 애를 7천억씩 계속 터져라. 7천억이면 거래대금 최상인데 계속 터져라. 이건 아니잖아. 또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은 거쳤고 가격 조정도 30% 이상 조정을 받았고 그럼 결론은요. 1,500만 주만 터져도 5천억이니까 5천억이면 거래대금 최상에 들어온다. 근데 그게 23일 날 거래소 이전 상장 공시까지 나와주게 되면서 2시 넘어서 빵 하고 거래가 터져줘요. 거래가. 그래서 아마 1,700만 주인가 1,800만 주 지금 여기도 볼까요 한번? 잠시만요. 왜냐면은 잘못 보면은 또 찾기 힘들어서 포스코 DX 한번 봅시다. 23일 날 1,500만 주 터졌네요. 1,500만 주 터지고 이 기준에 2천만 주를 터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23일 날이 여긴데 이제부터는 몸통의 기준이 아닌 꼬리 부분까지 감싸 안기를 원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45,000원 넘기라고. 이걸 넘기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아니라니까. 거래는 21일부터 OMA 20ml 수반해서 그때는 추세 매매로 들어가든 뭐 어떤 기준에서 설정을 하든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에 놓여져 있으니 거기에 검색기까지 떠 있으니 들어간다. 땅. 거래대금은요. 요날 기준에서 못 미친단 말이야. 짜증스럽단 말이야. 막판에 터진 거래대금 그리고 시간에서 이날 거래 대금이 좀 수반되죠. 그래서 그 다음날 2천만 주 터져주세요라고 했더니 갭상승에 꼬리 달고 음봉으로 밀려요. 다행히 우린 차익 실현 잘했죠. 미련 안 두고. 차익 실현 잘했죠. 결론적으로 그 다음날의 기준에 2천만 주 이상 그리고 요걸 넘기려면 3천만 주 수준 그래야 거래대금이 최소 1조를 넘기고 1조 4천억을 넘기고 그렇게 형성될 수 있다. 여기도 1조 4천억 터지고 나서의 흐름이고 여기 뭐 전체적인 시장 흐름도 연동돼 있고 거의 뭐 비슷한 거래대금에서 고점을 넘겨서 신뢰도는 일정 범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가격 조정은요. 45,000원에서 26,000원까지 얼마? 19,000원이 밀렸어요. 45,000원 대비 19,000원. 40% 이상.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받든 기간 조정을 받든 하라고 그랬는데 가격 조정 충분히 받았고 3만원 전후에서부터 검색기에 뜨기 시작해서 지난주 내내. 그러면 3천만 주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라고 치더라도 1조 이상의 거래대금을 놓고 보고 치고 한다라도 여기서 결론은 편입 설정 범위가 잡힐 수 있었던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24일 날 2천만 주를 보세요. 아직까지는 38,000원이니까 45,500원까지 조금 간극이 있으니 2천만 주 정도에서 변동성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이고 그 다음 범위에 있어서는 25일 날의 거래량이 3,100만 주예요. 원래 교육받은 건 뭐예요?
3천만 주, 3,100만 주 곱하기 80%잖아요. 그런데 그게 평상시에 있는 저 바닥의 가격이든 신고가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어요. 신고가가 넘길 때는요. 앞에 거래대금을 좀 넘겨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결론은 3천만 주가 다 터져줘야 된다. 3천만 주가 안 터지면 안 된다. 그래서 25일 날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제가 뺀다고 그랬고 25일 날 같은 경우에도 개장 초부터 거래가 빵 9시 15분에 빵빵 9시 10분에 300만 주를 만약에 실어준 상태라고 한다면 매수죠 이거는. 응? 9시 15분에 350만 주예요. 응? 2천만 주를 잡으면 벌써 넘긴 거고 그잖아. 9시 10분까지 10%니까 3천만 주의 거래량을 설정을 하더라도 야 이거 대박인데 거기에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 그러더니 9시 17분에 벌써 400만 주고요. 17분입니다. 400만 주에 프로그램이 38만 주 들어와요. 응? 그리고 VI가 들어가. 그리고 9시 22분에 530만 주. 그리고 9시 36분에 얼마? 1000만 주가 터집니다. 뒷부분에 계산 그 방식의 기준을 다시 올려드릴 텐데, 예? 조금 전에 이걸로 볼까요? 기억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여기 분명히 써 있죠. 요거 출력해서 붙여 놓으시라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기준 거래량에 9시 10분까지 10%, 9시 반까지 20%, 10시까지 30%. 요 정도는 대부분이 실려줘요. 일반적으로 실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실리고 양봉이냐 꼬리 달고 내려오느냐. 사실상 포스코 DX는 꼬리 달고 내려왔어. 그래서 야 이것도 실패되는 거 실패될 수도 있죠 사실은. 근데 거래대금 1위까지 올려놓은 종목의 기준에 또 시장도 뭐 과하게 좀 조정이 있다라고 설정하는 범위에 왜? 일본이나 유럽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지금은요. 지금 뭐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시고 벌써 뭐 교육 시간이 7시간에 달하는데 그죠? 쉬는 시간 뭐 일부 빼더라도 집중력이 떨어지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보세요. 내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기준 잡을래? 했을 때 거래가 기준 거래량을 넘기고의 양봉이냐예요. 1000만 주죠. 거래대금 뭐 1이다 그냥 1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코프로 지금 사도 되나요? 했을 때 저 사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왜? 거래대금이 안 나오니까.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살 수 있어요? 못 사죠. 왜? 거래대금이 안 나오니까. 시큐레타 살 수 있어요? 시큐레타? 살 수 있지. 왜? 이건 개별 종목의 기준이니까. 시가총액 소형주에 이제 막 터졌겠네. 그런 기준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5일 날 13시 방송에 나가서 자 포스코 DX 보세요. 계속 여기서 탈퇴 재진입 신호가 나옵니다. 요게 43,000원 수준에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게 10시까지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편입을 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보여드렸을 때 기준이 42,000원. 내가 또 혼내줄 거야. 41,500원까지 화면이 있거든. 41,500원입니다. 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화면이. 이왕이면 그거 잘라줘야지. 어찌됐든 종목은 그 포착돼서 나와 있는 거는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NF 그리고 하나가 뭐였죠? 에코프로 BM인가요? 그렇게 세 종목이 떠 있었어요. 25일 날 기준에. 그러니까 이 종목도 떠 있으니까 들여다볼 수는 있다. 매매하실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윤정두의 수식이고 어차피 그렇다면은 포스코 DX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본다.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기준도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다. 결론은요. 오늘 이제 그 교육받은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진입의 신호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추세적인 부분까지 같이 놓고 봤기 때문에 5MA, 20MA. 그래서 차익 실현도 한번 했었고 재편입의 기준을 여기서 빠르게 돌릴 때 들어갔다. 요 가격에서부터 38,000원, 9,000원 뭐 다. 그리고 4만원 뭐 다. 그리고 요 자락에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개별 기준에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윤정도는요. 거래대금 1위지 않냐. 거래대금 1위지 않냐. 거래대금 1위에서 꼬리가 달려있지만 여기서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자.
그러면 마지막 자락에서 편입의 기준의 설정 범위는 어떻게 잡는다? 요 자락에서 되돌릴 때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2%의 기준. 아까 배우셨죠, 분명히. 그게 얼마예요? 41,000원 수준까지 내려왔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2%면 42,000원, 그리고 42,000원의 기준 잡아들였을 때 43,000원까지 편입 설정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막판에 종가를 44,500원까지 들어 올려준 거예요. 뭐 다행스러운 거죠. 사실은 뭐 무조건 들어 올려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5분봉 기준에 2시 넘어서 방송 끝나고 나서 왔을 때도 이 정도 범위에서는 뭐 편입 설정 잡을 수 있다.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린 거고, 거래는요 5MA, 20MA가 수반만 되어줘도 좋다. 왜? 앞부분에 이미 거래가 충분히 실려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일봉의 기준에서 잘 보세요. 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추이 범위를 잡아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앞부분의 거래대금까지의 설정 범위가 나오질 않아요. 1조 4천억 또 1조 수준의 거래대금까지 우리가 2천만 주 잡으면 얼마? 5천억인데. 그래서 요 기준은 가격 조정이 40% 이상 나온 상태에 기간 조정이 일부 있기 때문에 5MA, 20MA를 넘기고 나서의 추이 추세 범위라면은 교육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 2차 전지가 아닌 개별의 기준이다. 얘는 이 고점을 넘길 때에 터져야 될 1조 4천억이라는 규모가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6조를 넘기는 종목이니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다. 3만 원대 기준에서는 5조를 넘기는 종목이니 거래대금 1조 넘기는 건 크게 부담이 없다. 물론 유통 물량은 제한적이지만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의 기준에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차익 실현한 이유. 좋다라고 봤지만 어찌됐건 음봉이니 일단 우리는 털고 나가겠다. 왜? 원하는 거래대금이 아직 안 터지고 있거든. 그리고 25일은 늦었다 생각이 들더라도 어떻게? 25일의 기준은 늦었다 생각이 들더라도 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단 꼬리가 달려서 이제 좀 굉장히 좀 버거웠던 상황이 된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주봉의 기준에서 들여다보고 한 번 더 대처를 하겠다. 왜? 금요일의 거래대금이 전체 시장의 1위, 그리고 앞정 거래대금의 수준 조금만 탄력받았다면 앞정 거래대금을 넘기는 흐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봉과 주봉을 한꺼번에 본다. 그리고 일봉의 기준에서 요 장악형이 뜨는 위치 있죠? 요 장악형. 이거를 그 정신 나간 친구가 와우에서 그 매출 1위 찍었다는 친구가, 그 어린 친구가 캔들을 아예 모르더라고. 이걸 여기다 대놓고 영망청이로. 우리 직원분들도 아는데 원고 쓸 때 야 이런 거 나오면 여기다 옆에 붙여줘. 뭘 주냐면 장악형을 붙여주지. 이걸 어떻게 이 자체가 영망청입니까? 아니죠. 와우에 재작년 1등 찍었다는 올해도 매출 뭐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가문석 씨가 이걸 가지고 영망청이래. 참나. 매출 1위, 2위 한다는 그런 양반들이 그러고 앉아있으니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본인들이 지적 능력이 안 되고 주식 능력이 안 되면 거짓말하지 말고 자기들이 공부해서 뭘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윤종도한테 가입해서 들으면 되잖아. 농담이 아니라. 그걸 안 하려고 그러네. 와우에 그 삼성증권 지점장 하시던 분이 계세요. 조남은 말씀드리기 그렇고, 그분을 방송국에서 봤을 때도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2000년 초반에 윤종도 도서 가지고 또 윤종도 방송 가지고 각 지점에서 삼성증권 지점에서 교육하고 윤종도 도서를 교재로 쓰고. 농담이 아니에요. 그럼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방송 나오는 친구들이. 어디서 밑도 끝도 없이 거래도 안 해보고 본인들조차도 캔들조차도 모르는 것들이 나와서 어휴 끔찍해. 이번에 윤종도도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정도까지인지 몰랐는데 뭐 제가 홍익인간 정신을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 회원님들만큼은 제대로 스스로가 수익을 내줄 수 있도록 윤종도가 잠깐 휘청하더라도 야 아니잖아 윤종도 거래대금 없는데 왜 사라 그래? 혹은 야 음봉 떨어지는데 왜 팔라고 안 해?
혹은 꼬리 달리는데 왜 차익 실현 못하게 해? 이런 기준을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 결정 지으실 수 있으셔야죠. 한시 방송 기준에 이미 거래 대금을 다 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런 기준점에 포스코 DX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라든가 이런 것도 배우시면 편해요. 어? 우리나라의 이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없어요. 이게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온 교육 교재입니다. 요거를 다들 훔쳐다가 자기 도서인 양 설명을 해요. 그래 놓고 분명하게 예상 목표치 설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설정하나요? 그럼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왜? 남의 거 훔쳐왔으니까. 그래 놓고 자기 도서라고 팔아먹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지. 그래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요건 나중에 교육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금융투자협회, 또 한국거래소 KLX에서 또 대학교에서 윤정수 초청해서 강연을 하는 거겠죠. 교육 강좌를 열어달라고 하는 거겠죠. 주봉입니다. 주봉의 기준에서도 8월 25일자에 이 윗꼬리가 달려 있지만 여기서 뭐 우리가 차익 실현 잘했고 근데 요 기준에서는 다음 주 한번 더 보자. 시장도 너무 좋고 2,500이면 그리고 거래가 수반돼 있기 때문에 거래가 수반되고 어떻게 돼 있어요? 몸통을 다 넘기는 흐름이죠. 그럼 기술적으로는 한 번 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를 수반하고 몸통이잖아요. 꼬리를 몸통으로 감싸놨잖아요. 주간 단위에. 한 번 더 볼 수 있다. 다만 무조건 오르느냐 했을 때 거래가 실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요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 지금 시간까지 7시간 교육을 계속 다 듣고 계시는데 일단 접속하신 분들은 대단하십니다. 자 거래 대금이 1조 3,500억이 터졌고 시간에서 일부 조금 더 있긴 하죠. 결론은 거래량이 3,100만 주예요. 거래량에 대한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고 거래대금을 우리는 부여하지만 어찌됐건 이 거래량의 80%를 편입한다라고 우리는 기준이 잡혀 있어요. 공격적이신 분들은 80%만 설정이 돼도 됩니다. 2,500만 주. 공격적이신 분들은 왜? 2,500만 주만 터져도 1조가 넘어요. 1조 1,000억? 아니지. 2,500만 주 터지면 1조 1,000억이 아니라 1조 2,000억, 1조 3,000억이 됩니다. 왜? 주가가 올라오니까. 1조 2,000억, 3,000억만 돼도 1조 4,400억을 못 넘겼지만 거래대금을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면 사상 최대치가 1조 4천억인데 인정할 수 있다니까요. 공격적으로 볼 수 있어요. 80% 그 기준대로 가면 돼요, 사실. 근데 윤정도는 아주 보수적인 척하면서 멋들어진 척하면서 자 3천만 주 봅시다. 얘가 진짜 센 친구고 갈 친구라면은 3천만 주 터져요. 그 이상 터지죠. 그리고 그 이상 터지면 사실 고점만 넘겨요. 변동성이 그 고점 찍을 때 변동성 수준 15% 20%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갭상승의 기준이 월요일날 터져 시간에서 눌리고 끝난 그거 의미 없어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동시효과부터 테슬라 강세야? 뭐 미국장 올랐어? 야 그렇게 하면서 강세를 띄워주고 움직임이 나오면 된다. 그러면 9시 10분, 9시 반, 10시까지 기준해서 이 3천만 주로 설정을 했잖아요. 3천만 주 터지고 가면 되는데 이왕이면 동시효과에 30만 주 이상 9시 반, 9시 10분에 300만 주 이상 9시 반에 600만 주 이상 10시 기준에 900만 주 이상 플러스 양봉이면 된다. 이 표는 출력해서 놓고 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면 야 오늘 뭐 HTS 그거 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지금 잠시만요. 교보 이건가? 이렇게 봐야 되나?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그 우리가 강의 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화면들을 뭐 설정해 드린다고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정을 해드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HTS 버전이에요. 지금 제가 다시 켰기 때문에 여기에 수식이 안 나옵니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데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일정 범위 미끄러지면 탈퇴 신호가 나옵니다. 근데 윤정도는 탈퇴 신호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편입 기준을 유지하면서 대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 AI 윤정도와 윤정도의 차이인데 그렇게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탈퇴 신호가 나왔는데 윤정도는 가져갑시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힘겨워진 상태고 또 그에 반해서 뭐 포스코 DX는
여기서는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주봉까지 놓고 보시죠 해서 추세 매매로 돌려놓고 다행히 돌려놔서 뭐 월요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 HTS 버전을 보셔야 되는 이유가 아까 이제 그 MTS 버전은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이 떠 있을 때의 기준에 어디서부터 얼마에 떴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디서부터 얼마에 떴다 그걸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매수사이 나온 건지 더 밑에 가격에서 나온 건지 또 차익 실현이 나왔던 건지 아니면 오늘 포착이 안 됐던 건지 그걸 모르는데 HTS 버전에서는 이렇게 다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을. 그리고 예를 들면 뭐 LG에너솔루션이고 뭐 에코프로다, LNF다. 예를 들어서 LNF다 그러면 이 정도에서 뭐 매수 사인 나오고. 그리고 여긴 지금 없어요. 없는데 아까 뭐 차트를 다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신호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막판에 진입 뭐 이렇게 계속 띵동 진입입니다. 띵동 진입입니다. 이렇게. 지금은 방금 켜놨기 때문에 이게 신호가 안 뜨는 거고 재진입입니다. 띵동 재진입입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뒷부분에 것도 또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수식 범위의 기준인데 이렇게 이번에 15시까지 다 설정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S1000과 S1300은 3천억에서 1조까지 3천억에서 1조까지고 V1000, V1300, V1500은 1조 이상짜리 종목인데 수식이 V1000은 뭐 기존에 만든 의도는 어떤 거에서요? 10시까지 들여다볼 종목 그 수식을 넣어놨다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13시 거까지 종목이 줄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1,500억 이상 터진 종목만 잡아줘. 또 15시에는 2,000억 이상 터진 종목만 잡아줘. 뭐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종목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15시로 갈수록 그러니까 1,500으로 갈수록 종목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 부분의 종목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변동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용으로 잡아놓은 거라서 이게 꼭 필요하시면은 말씀은 저희 쪽에 하시는데 심사숙고해서 이제 드릴 거예요. 너무 그 기준이 안 잡히시는데 나 종목만 줘 이러시면 안 되니까. 그렇게 놓고 보시고 매도 신호가 나와서 그 부분을 활용하실 수 있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금 이쪽으로 놓고 보시면은 이제 뭐 다 끝났네요. 교육은 다 끝났고 나머지 그 이런 부분은 이제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HTS, MTS 그 교육 자료 부분 그걸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뒷부분에 이제 그 있으니까 보시면 7월 17일 이후 7월 21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가 24일부터 본격적인 매도가 나가요. 24일부터 매도 그랬는데 25일 날 한 단계 더 올라가. 그러니까 약간의 방안에서 분위기가 약간 쎄한 거지. 왜 쎄하냐면은 24일 날 차익 실현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면 황태자 선생님께서는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설명을 많이 들으신 거죠. 왜 여기서 차익 실현하는지.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53만 원에 우리가 매도 사인 나갔고 차익 실현하셨고 올해 잘 됐다 했는데 이게 70만 원 수준까지 올랐어. 얼마나 당황스러우세요. 근데 예를 들면 옥돌정 선생님 또 뭐 인천농구 선생님 또 특히 이제 뭐 케빈 선생님 이러신 분들은 빠르게 차익 실현하시는 대신에 그 다음날 또 매수가 나오고 종목 검색에 매수 신호가 나오고 또 거래가 터져 있으니까 그때 또 들어가서 또 수익을 25일짜리도 올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눈치를 보는 거지. 다 팔려고 그랬는데 나만 수익 났다고 자랑하면 좀 그런가? 이런 거 눈치. 또 하나는 장중에 접속 못 하시는 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장중에 접속을 원활하게 못 하셔. 직장 다니셔. 또 사업하셔. 장사하셔. 운동 나가셨어. 그런 분들의 기준에서는 가끔 보던가 그 다음날 그날 저녁에 보던가 했는데 매도 가격보다 더 올라와 있네. 막 미친 듯이 올라와 있네. 2차 전지 막 난리가 났네 사라고. 그러다 보니까 25일도 가져가시게 되고 26일까지도 가지고 가시는 이제 상황이 됐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말씀드렸던 게 25일 날도 꼬리가 달리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지금 24일 날 차익 실현 올려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5일 날부터 눈치를 보게 지금 좀 웃게 되는데, 왜냐면 이제 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력은 사실상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니까 그게 40만 원까지 내려왔으니까 53만 원에서, 그러니까 뭐 잘 팔긴 한 건데 어찌 됐건 팔고 나서 오버슈팅이 너무 세게 나오니까 26일 날은 장중에 멘붕이었어요. 25일까지는 그나마 아이 뭐 그럴 수 있어, 뭐 차익 실현하고 뭐 조금 더 오르는 거 그럴 수 있어. 근데 매매가 원활하신 이제 케빈 선생님은 다시 매매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남겨놨던 거 전량 차익 실현도 하고. 근데 26일 날 오전에는 1시까지는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세진 거죠. 왜? 한쪽에서는 전량 차익 실현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단기 그렇게 매매가 빠르신 분들은 대부분이 재차 재공략을 해서 수익을 또 잡아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올리기가 참 그래. 다 팔려고 그랬는데 나 혼자 올리기가 그래. 그리고 우리 황태자 선생님께서는 다 팔았는데 더 올라가니까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죠. 많이. 이거 뭐지? 이렇게. 옆에서는 계속 사려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야, 안 팔길 다행이지. 야, 이걸 왜 팔려고 그랬어? 24일 날. 얘 갑자기 더위 먹었나? 냅뒀더니 무지하게 가는데? 이런 분위기가 1시까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시 딱 지나고 1시 17분 딱 되자마자 그냥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데, 예쁜 국민님 같으신 경우에 거기서 딱딱딱 매매가 원활하시니까. 그러면 이런 기준에서 이런 매매가 되실 정도면은 뭐 우리 앞방 선생님도 벌써 3년, 5년 이상 같이 가시는 분들이고 방 안에 제일 오래되신 분들이 20년 되신 분 계세요. 20년. 농담해라. 응? 그럼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장중이든 뭐든 계속 듣고 세뇌가 돼 있으신 거예요. 계속. 결론적으로 요 흐름, 포스코 엠텍 막 케빈 선생님도 이제 나머지 물량들, 포스코 인터내셔널 나머지 물량들 다 올려주시잖아요. 아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4일 날 상한가였어요. 66,000원. 안 파신 분들 계실 거예요. 상한가인데 왜 팔어? 잠깐 풀렸다가 팔아? 이 정도는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하십시오고. 팔았어두면 그 다음날 또 매수 사인 나오면 사는 거지. 시장 조치 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 다음 26일 날 폭등, 그리고 1시 지나고 나서 완전히 폭락, 그리고 27일 날 추가 폭락, 그리고 28일 금요일, 31일 월요일 날 신호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7월 25, 26일 날 신호 나오고 2차 전지에, 그리고 26일 날 전량 차익 실현 나오고 27일 날 신호 하나도 안 나오고 한 종목도 안 나오고 28일, 31일 날 신호 나오고, 그러고 나서는 2차 전지는 신호가 없어요. 개별 기준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자 보시면 MTS 핸드폰에는 이렇게 네 가지뿐이 없어요. 15시 거를 지금 못 넣어드려요. 핸드폰은 나중에 한번 우리가 이제 이 수식을 바꿔야 돼요. 15시 거는 15시 거가 안 들어가고 핸드폰에는 HTS 버전에는 15시 거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원하시면은 의뢰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15시 거 MTS도 넣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불기둥 AI 이렇게 넣는 거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글자를 원하시는 대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나도 이렇게 바꿔주면 안 되나요 하시면 전화하세요. 그럼 이렇게 바꿔드리라고 할 테니까. 그래서 8월 5일 날 강연에 오신 분들은 아마 글자도 바꿔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저는 뭐라고 돼 있지? 그게 안 되나? 바뀐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저도 확인해 보요 MTS를. 그리고 하여간에 그거를 안 되는구나. 이름은 안 바뀝니다. 이름은 저희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름은 안 바뀌고 순서는 바꿀 수 있어요. 순서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저도 기계치예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50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뭐 글씨가 우리 걸로 원클릭 전문가로 돼 있는데, 이게 밑바닥에 이렇게 안 돼 있으면은 뭐 막 어디서 막 찾아야 되는데 마음은 급하고 찾지는 못하고 아마 짜증 나더라고, 방송하다가도.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순서를 잡아주셔야 하면은 저희 쪽 직원분들이 다 순서를 잡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MTS 버전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MTS 버전 핸드폰에 이런 식으로 V1300 종목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6월 16일 날 V1300 종목은 포스코 DX 하나 오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종목이 여러 개 안 나와요. 그리고
7월 3일에는 이제 막 거래 터지기 시작한 그쯤이죠. 그래서 이때 15시 거를 아직 오픈을 안 해드렸어요. 근데 15시 거 만약에 오픈해드렸다면 한 두 종목으로 압축이 됐을 겁니다. 어찌됐건 7월 3일 날 포스코 DX입니다. 17,000원입니다. 이게 45,000원 간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는 6월 말 7월 달에 6월 말에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 샀죠. 그리고 고생하다가 7월 달부터 날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45,000원 간다니까? 그잖아요. 45,400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97,600원. 그러고 나서 7월 20일 이게 얼마가요? 29,000원이 45,400원. 언제? 26일 날. 그러고 나서는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원래 8월 17일 날 나오죠. 33,300원에. 원래 이제 33,300원도 아니고 30,000원 이하 전후에서 나오는데 어찌됐건 8월 21일부터 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21일, 22일, 23일, 24일 계속 나와요. 하루도 안 빼고. 그리고 그 시간대별로 한 종목씩 나왔던 거야. 굳이 뭐 나온 종목을 뺄 필요도 없고. 그러고 나서 25일. 우리는요, 좀 더 밑에서 샀지. 그리고 저 기준의 거래. 제일 중요한 거는 PC 버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PC 버전에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7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고점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아니, 종목 선정해서 나오는 거야. 그건 누가 못해. 그러니까 포스코 DX의 기준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이 많아서 저기를 줄였구나. 뭐냐면 2차 전지 전체로 보면은 이게 방송 화면이에요. 이왕 보여드리는 거 그 전체적으로 다시 같이 볼게요. 전체적으로 같이 보고 기준을 잡아 보시죠. 205회차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의 기준을 설정해서 이제 놓고 보여드릴 때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종목 검색기 기준에서 왜 HTS 버전을 보셔야 되는지 그 부분도 이제 설명을 쭉 해드리잖아요. HTS 버전을 보셔야 될 이유부터 해서 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05회차에 테슬라 쪽 보시고 검색기 기능, 여기 잠시만요. 좀 찾아봐야 되는데. 잠시만요. HTS 버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동 매도 기준하고 이런 부분들이 설정된단 말이에요. 204회차로 볼게요. 검색기 기능에서 저쪽 저걸로 봐야 되나? 아니다. 204회차만 봐도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의 기준에서 아까 이제 그 교육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25일 날, 26일 날에 정점을 찍었다. 26일 날 정점 찍고 꺾여져 내려왔다. 그때 기준에 방송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가 있단 말이죠. 그걸 한번 같이 놓고 보시자는 거예요. 그거를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쇼 설정 78페이지. 그리고 이 부분을 각지고 와볼게요. 204회차 205회 204회. 자, 여기서 보시면은 뭐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설명드린 거고 이 부분이거든요. 7월 25일 날 핸드폰에 뜬 기준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4일 날 얼마라고 그랬어요? 상한가 가서 66,000원. 그러니까 23일 날이 5만 원대 초반인 거예요. 5만 5천 원 초반에서 24일 날 상한가 가서 66,000원. 그리고 10% 또 올라와서 72,800원. 그리고 이게 다음 날 얼마 갑니까? 얼마 가요? 97,600원 상한가를 또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4일 날 전량 매도를 포스코 홀딩스 때문에 전량 매도를 한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가 거래대금 4조 이상을 터뜨리고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밀렸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의 기준에
정점의 인식을 잡고 그다음 나머지 포스코 퓨처엠 차익 실현하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한가에서 풀렸기 때문에 그럼 전량 차익 실현하고 다음날 또 보자. 그럼 다음날 또 보면 여기서 편입사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또 편입사인이 나옵니다. 근데 얘가 그 HTS 버전에서는 41만 1,000원에 나와요. 응? 그리고 잘 보시면 4.57에 나옵니다. 42만 3,000원이 4.57이에요. 이게 방송 1시 방송에 그대로 똑같이 떠 있어요. 1시 방송에 1시 13분에 진입입니다. 42만 2,000원에 4.33입니다. 진입돼 있으니까 편입 설정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왜 못 삽니까? 얘 130만 원 그리고 그 다음날 153만 원 가죠. 얘는요. 이날 종가가 48만 5천 원 그 다음날이 58만 4천 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4%에 뜨고 1시 방송에 4%에 뜨고 20%까지 올라온 거예요. 에코프로 BM이. 얘는 다음날 상한가 간 거고 뜨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날 패닉이라고 그랬잖아요. 24일날 다 팔고 25일날 검색에 떴지만 개별 매매 제한적인 기준이고 그러고 나서 26일날 1시까지 해서 이렇게 초폭등이 나오니까 상한가에 이렇게. 그래서 방송에서는 10%까지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꺾이면 차익 실현 전량하십시오.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방송 13시에 시작하고 16분, 17분 만에 다 없어져 버려요. 종목이. 여기 있던 종목이 하나도 없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매도 신호가 다 나왔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93,700원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매도 신호가 나와요. 93,700원 상한가 풀리고. 우리 상한가 절반 차익 실현, 그 다음 차익 실현. 그리고 현재가가 89,700원이에요. 그러니까 방송하다가 자, 다 이탈됐죠. 지금이라도 전량 매도입니다. 라고. 요게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잡힌다는 거예요. 처음에 요 가격대 편입이 26일에도 나오고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렇게 매도 신호가 명확히 나오느냐죠. 매도의 진입 시간이 1시 34분. 얼마? 93,700원에 전량 매도하세요. 종가는 14%. 에코프로 BM 얼마? 58만 4천원 갔던 종목인데 56만 6천원에 전량 매도하세요. 장중 마이너스 7%, 종가가 마이너스 0.15인데 결국은 50%까지 밀립니다. 에코프로 BM이 27일날 추가 폭락 그리고 전체적으로 50% 가까이까지 밀린 거예요. 나머지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150만원 찍고 153만원 찍고 122만 8천원에 끝나요. 30만원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도 신호가 이 시간에 명확하게 나오느냐? 그게 방송에서도 검증이 됐잖아요. 이렇게. 이 화면. 이렇게 나왔던 종목이 불과 15분 만에 싹 없어져. 그래서 종목이 이때 너무 많아서 부랴부랴 그 이전부터 설정을 해서 잡아드린 겁니다. 뭐를요? 매도의 기준 설정 범위를. 15시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결론은 네 가지의 매도의 패턴이 형성돼 있고 자동 매매까지 할 수 있다. 자동 매도까지. 자동 매도. 자동 매도 기준을 잡아 놓으시면 다른 볼일을 보시더라도 저렇게 순식간에 폭락을 해서 낭패를 보는 일들은 제한적으로 설정해서 가져갈 수 있다. 그게 최종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HTS상에서도 가져갈 수 있다. 아시겠죠?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예제 부분은 한미반도체하고 포스코 DX는 올려드릴게요. 바로 올려드리고 교육 부분은 이제 별도니까 그래서 이 종목군들은 예제 종목 올려드리고 교육 교재까지도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라이브 방송에서는 재차 한번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